자,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 하나 해볼게. 바로 징기즈칸이 고려를 좋아했다는 설에 대한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고? 세계 최강의 정복자, 유럽까지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징기즈칸이 사실은 고려에 우호적이었다는 거지. 이거 듣기만 해도 뭔가 미스터리하고 재밌지? 물론 역사 기록에 징기즈칸이 고려짱! 이런 말을 남긴 건 없어. 하지만 그가 고려를 특별하게 봤을지도 모른다는 정황은 몇 가지 있어.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볼게. 먼저 시기를 좀 정리해보자. 징기즈칸이 등장할 때 고려는 금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어. 정확히 말하면 고려는 금나라의 속국 같은 상태였지. 왕도 금나라의 인정을 받아야 정식 왕으로 인정받았고 조공도 바쳐야 했어. 쉽게 말하면 금나라 눈치를 보던 상황이었지. 근데 징기즈칸은 금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 길목에 뭐가 있었냐? 바로 고려 땅이 있었지. 자, 여기서 포인트! 징기즈칸은 그 당시 고려를 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야. 실제로 1216년경 몽골군이 동북쪽으로 금나라를 압박하려고 하면서 고려와도 접촉을 시도해. 그때 고려는 굉장히 미묘한 입장이었어. 금나라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몽골과 바로 손잡을 수는 없었고, 반면 몽골이 너무 무서우니까 무시할 수도 없었지. 그래서 고려가 선택한 게 뭔지 알아? 외교적인 중립. 금나라랑 싸우는 건 니네 사정이고 우리는 그냥 조용히 있겠습니다, 이런 태도였던 거야. 그런데 이게 의외로 징기즈칸에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분석이 있어. 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길만 열어주면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 고려가 몽골과 직접 부딪히게 된 계기, 바로 귀주 전투인데 이건 징기즈칸이 죽은 뒤 벌어진 일이야. 징기즈칸 사후에도 고려는 한동안 직접적인 침공을 받지 않았다는 점, 이게 또 한 가지 근거야. 만약 징기즈칸이 고려를 적으로 간주했다면 금나라 치기 전에 이미 고려를 박살냈을 거야. 하지만 그는 그걸 안 했어. 혹시 징기즈칸이 고려를 잠재적인 동맹으로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 고려는 금나라를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진 나라였거든. 그러니까 단순한 속국 취급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존중했을 가능성도 있어. 게다가 몽골 제국은 생각보다 외교에 능한 제국이었어. 무조건 정복하고 학살하고 끝? 이게 아니야. 자기 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회유하려고 노력했지. 고려가 처음에 적대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도 징기즈칸 입장에서는 괜찮은 상대로 본 이유일 수 있어. 물론 이후에는 전쟁이 벌어졌지. 몽골과 고려의 갈등은 40년 이상 이어졌고 강화도, 천도, 삼별초의 저항 같은 큰 사건들도 많았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징기즈칸 사후의 일이야. 징기즈칸 본인은 고려에 대한 직접적인 침공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점, 이건 주목할 만한 부분이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징기즈칸은 현실적인 전략가였어. 전쟁을 할 때도 이득이 없다 싶으면 안 했고 오히려 이득이 있으면 동맹도 만들었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려는 당시 금나라와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신만의 정치적 공간을 유지하려 했고, 이게 징기즈칸 눈에는 나쁘지 않게 보였을 수도 있다는 거야. 정리해보자면 징기즈칸이 고려를 좋아했다는 건 엄밀히 말하면 해석의 영역이야. 하지만 정복과 파괴가 기본이던 그 시대에 징기즈칸이 고려만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실, 이건 분명히 흥미롭고 또 무언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징기즈칸의 이미지는 무지막지한 정복자잖아. 근데 그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으로 움직였고 고려는 그 전략 속에서 아껴볼 만한 카드였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 역사책엔 잘 안 나와.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재해석하고 그 흐름을 다시 들여다볼 때 이런 가설들이 또 다른 재미를 만들어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엔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올게.